자, 이슈 삼합의 세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얘기할 주제는요. 부산대가 조민 입학을 취소시킨 진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에 따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다 대강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청원이 등장을 해서 원래 어제 하루 만에 15만이 넘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저녁 때 보니까 20만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부산대에서 이렇게 취소한다는 발표가 났을 때는 그 즉시 나온 언론 보도들은 전부 다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또 이런 게 또 대다수라는 식으로 말이 나왔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필선 변호사님,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뭐 여기 뭐 내용을 다 아실 테지만 뭐 이른바 공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에서 지금 조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그쪽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게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뭐 문제됐던 그런 뭐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취소할 수 있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단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걸 부산대 지금 저기 지도부에서 뭐 결정을 한 건데 결국은 뭐 내용은 사실 저도 이거를 전 오히려 좀 취소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막 이른바 이게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헌범이어서 실제로 저기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취소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방해가 이루어져서 입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당시 입시 요강 위반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죠. 이제 네. 이걸 취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으면 불합격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한 거라서 뭐 이유는 이제 사실 그래서 들어보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부산대에서 나름 고민을 했겠다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산대가 사실은 비난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2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서 결국은 이것이 2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그렇게 좀 생각이 전 듭니다. 사실 딱 이거 보고요. 포인트를 제가 찾았어요. 제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측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라면 오히려 이 부산대에서 나온 발표를 땡큐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왜냐하면 부산의전에서 나온 그 결과, 아까 공정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 조민 씨를 합격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 뭐 스펙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확인을 시켜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만 보더라도 1차에서 서류 심사에서 36이 19등이었고 그다음에 전적, 그러니까 학교 고려대학교 다녔을 때 성적이 3등이고 영어 공인 성적은 4등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성적으로 붙은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스펙 관련해서 냈던 그런 서류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 2심에서는 이게 업무방해잖아요. 업무방해였어요. 그러면 대학의 업무방해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를 대학이 스스로 말을 해준 거잖아요. 의전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쪽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이거 봐라 업무방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지금 잘못 판단했고 그거에 관련된 증거들을 전부 다 잘못 취합한 거니까 파기환송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신림이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거짓을 고한 그런 것들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실한 인턴일 수는 있어요. 부실한 증명서. 그렇죠. 왜냐하면 인턴도 인턴 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턴 활동할 때 여기 참석해라, 세미나 참석해라 이것도 인턴 활동 일종, 뭐 해라도 일종,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거기 공익법센터에 뭐 거기 가서 뭐 했다 안 했다? 그 참석은 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100% 다 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부실하긴 했지만 그거는 허위가 아니라 부실하게 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가지고 정경심 교수 오히려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버리면 이 부산 의전에서 나오는 이런 취소 같은 것들은 또 다 사실은 또 다시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 두 번째 논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변호인단이 초점을 맞춰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 사실 그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정경심 교수 쪽 변호인 쪽에서도 이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부실하게 있는 정도까지는 좀 인정하는 발언들도 좀 하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고 그거는 사실 중요한 정점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부실하게 그러니까 허위사실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공정위라는 곳에서 판단을 못 내린 이유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지금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한 내용이었다면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재 좀 예를 들어 좀 과장됐다거나 사실과 좀 어긋난 걸 기재됐다고 해서 이거를 입학을 취소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과연 뭐 이게 뭐 비례성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부산대가 이거 국립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 행정법에 적용이 된단 되잖아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의 판결과 별개로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갈 텐데 결국은 소송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법원에서 충분히 다투올 만한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L23CS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C를 A로 성적 조작한 나경원 씨 딸은 멀쩡한데 또 마약 반입한 홍정욱 딸도 노 프라블럼인데 걸핏하면 음주운전한 장지현 아들도 까짓거 괜찮아 이러는데 왜 조국 가족은 술 마셔도 이럽니까? 라고 개인 의견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아주 뭐랄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신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지금 뭐 법리적인 부분들은 저 다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험자 지원자 유의 사항에 있는 조항이 네네 그렇죠. 이 취소 처분의 법령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가, 네네. 근거가 될 수 있는가가 하나가 다퉈질 것 같고 행정소송으로 이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 지난 10년 전남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뭐 원래 입학 자격이 안 돼요. 그게 딴 게 아니라 학부 졸업할 때 필수적으로 냈어야 될 걸 안 내서 사실 학부 졸업 자격이 없는데 대학 졸업 자격이 없는데 대학 졸업 자격증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입학이 됐단 말이죠. 근데 3년간 공부를 하고 입학이 취소가 됐어. 행정소송에 갔더니 비례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라는 게 개인이 3년간 이걸 믿고 그렇죠.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온 이런 개인의 이익과 비교 교량해봤을 때 취소하는 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그렇죠. 전남대 잘못했다라고 해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네네네. 판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는 이제 의사가 되고 지금 병원에서 인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의사 그렇죠. 자격증 해서 이제 곧 전문의가 될 한일병원에서, 건데 네. 한일병원에서. 근데 꼭 한일병원 할 때 무슨 어디 한전 부속 한일병원이라고 쓴다? 이게 다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뭔가 특혜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그거 다 시험 쳐갖고 들어간 거예요. 아이 참.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 제일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걸 왜 기자회견을 하지? 청문 절차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사자가 네.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노티스 알려주는 거잖아요. 건데. 네. 그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구제 근데 절차를. 만방에 알렸어. 이것도 좀 의도가 좀 여론이 지금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보게. 여론 시장에 저작거리에다가 펼쳐놓고 어떻게 이게 여론이 흘러가는가를 부산대가 네. 결국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론에 오히려 잘 안 나는데 그냥 취소가 확정된 것처럼만 나고 실제로는 실력으로는 들어가고도 남았다. 3등, 4등, 19등 전체 지원자 중에서 19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도 그 정보를 접한 분들은 야 그랬어? 이거 누가 뭐 뒷문으로 옛날식 얘기를 하면은 뒷문으로 돈 얼마 주고 뒷문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야? 어르신들은 그래요. 네네. 옛날에는 뭐 뒷문으로 돈 얼마 주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줄 알았다가 실력은 있었네. 들어갈 만했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조국은 내가 싫지만 그래도 애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확실히 공부들은 잘한다. 네, 공부들은 잘하네. 네. 사실 자, 이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제 조민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사실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조민 씨가 실력도 없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찬스. 그래서 뭐 들어가서 공부도 잘 못하고 계속 그런데 편법으로 여기까지 뭐 왔다는 장학금도 못 받았다는데 또 계속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입학 성적이 좋았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알려준 셈이 됐어요. 예, 사실 네. 이게 저는 사실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잠깐 이제 하버드 뭐 액ademic 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SAT 점수가 나왔는데 조민 씨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몇 큰 차이, 점이었죠? 저 점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서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SAT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건 맞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민 씨 정도면은 하버드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분석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좀 약간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이게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당시에 부산의전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정해라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은혜 장관 같이. 근데 당시에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네. 3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3월. 그러니까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말하자면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네. 일정하게 손절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손절 분위기. 그러니까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여권 내에서도 사실 일정하게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조 전 장관과의 거리두기,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너무 것이고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추 장관이 네. 추 전 장관이 뭐 그런 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실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누구를 거론이 되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예, 정치가 이렇게 그렇게 비정하군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추 전 장관 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뭐 저는 이름을 모르겠다.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이름 들었어요? 사실. 예. 이니셜도 있어요? 아니 뭐 저 방송 끝나고 자, 야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막 다 가버리는데 하나만 연결해서 물어보죠. 조민 씨 고려대 입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이제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말은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규칙을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학사 규칙에 따르게 되면은 뭐 전형 과정에서 뭐 거짓이나 이런 걸 냈을 경우에는 취소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는. 근데 고려대학교 지금 스스로 얘기하기는 우리는 그런 전형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고려대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 학교에 얘가 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셈이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뭘 갖고 하겠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걸 한다고 처음에 이거 고려대가 한다고 그랬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학이나 대학교 사건들 좀 해봤었는데 고려대 사건도 해봤는데 안 남아 있는 거는 뭐 이게 얘기하지 않고도 안 남아 있는 건 명백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부산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교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수 집단들이 매우 소심합니다. 소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이런 거 눈치를 엄청 많이 봐서 지금 맞아요. 사실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수들이. 그래서 집단 명칭이나 명예훼손이 가능하시기도 하니까. 아니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습니다. 네, 뭐 다 조심해서. 그러신 건 아니고 네, 가끔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것도 사실 부산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아까 기자회견하고 한 것들도 약간 그런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고려대도 그런 식의 눈치를 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리고 조 씨에게 입학 허가 취소 대상자임을 통보한 후에 소명 자료를 접수하고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미 조 씨는 고려대학교에 제출했던 2010년도에 입학 서류가 지금 다 보존기한이 경과돼서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문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더라도 고려대학교 관련돼 있는 뭐 거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려대 수시문제 응시하면서 단국대 의과대 영유소 체험활동 확인서 낸 거는 요거는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이게 이걸로? 저는 뭐 이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도 좀 비겁하다 내지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거 결정을 아주 정말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면 대선 직전에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선 지난 다음에 분위기 봐서 결정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 지나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고려대가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학교입니까? 아니 뭐 정치적인 학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거나 아니면 말려드는 거는 아마 매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이 가끔 일부 다수가 종종 정치적 결정을 하시죠. 아주 소신스럽게 또 마무리 예, 정리해야 예. 되겠습니다. 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김필성 심장식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지금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히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청자 의견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어쨌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저희들에게 제안하실 것을 많이 제안해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